러시아가 결국 이번 겨울에 아주 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나비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겨울 LNG 가스 문제가 생길 거라 예상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현재 유럽은 이상기후로 심지어 따뜻하기까지의 난방도 덜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스키장이 금주 휴업하거나 폐장해버리는 사태가 났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스위스가 영상 20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눈도 안 내리고 눈이 녹아버릴 정도로 유럽은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작년보다 최소한 4배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빵을 만드는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는 빵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는 오븐을 돌릴 가스와 전기 가격이 5배가량 폭등해 빵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LNG 등 많은 자원들의 가격은 선계약이며 현재 쓰고 있는 천연가스는 비싸게 사온 자원들입니다. 추후 떨어진 가격이 반영되겠지만 그건 나중 일로 유럽은 이상기후와 가스 가격으로 고통받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오히려 한국에 LNG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에만 따로 LNG를 실어 나른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의 경우에는 한국에 LNG 공급 국가 프로젝트까지 가동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종의 특별 대우를 하는 셈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을 둘러싸고 왜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과 캐나다에 크게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방사회, 한국에 왜 공급하나? 그래서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서둘러 주변국에 천연가스 증산 요청과 발주에 나선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러나 천연가스 보유국들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가슴을 철렁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LNG 생산국으로 매 분기별로 다양한 국가에 수천만 톤 이상을 내보내고 있었지만 갑자기 호주 지역 정부는 LNG 수출을 제한하겠다며 나섰는데 이 때문에 관련국이 놀라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국 동부 해안 연안에 LNG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의도를 밝혔습니다. 자국에서 LNG가 생산이 되고 있지만 자기들 쓸 것도 없이 수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일본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되며 당황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LNG 수급의 약 20%가량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 겨울 전력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에 보복을 하고 있으며 사할린 프로젝트 1과 2 모두 최악의 경우 몰수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때문에 쿼드 회의를 긴급 개최했으며 호주 측에 LNG 가스를 곧바로 증산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모두 쿼드 멤버이기에 일본 경제장관에게 알았다며 최대한 참고하여 LNG 증산을 약속했는데 그 회의가 마치자마자 호주는 자국으로 돌아와서 LNG를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럽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며 러시아에 이어 설상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바로 북유럽의 산유국인 노르웨이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해버린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자국에서 가스도 나고 있지만 20%가량은 러시아에서 가져다 쓰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것이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노르웨이도 국가 안보 차원으로 자원을 믹스해 수입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산유국이지만 사우디에서 원유를 받고 있듯 모두 위험을 분산해 두고 산유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르웨이는 대부분 유럽 국가의 큰 희망으로 러시아 대신 가스를 공급해줘야 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호주에 이어 노르웨이마저 자원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인 것입니다. 유럽은 이번 겨울은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뜻밖의 한국에는 다소 다른 형태의 모습이 전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한국이 카타르와 맺은 계약의 이면에는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감탄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은 LNG 물량의 30% 이상을 호주에서 받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루트입니다. 그런데 호주와의 LNG 계약을 애초에 손댈 수 없는 장기 계약으로 묶어버려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호주는 한국에 보내는 물량을 수출 제한할 수 없으며 한국은 정해진 물량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호주의 물량은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한국과 각별한 관계인데 호주에서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대체 물량을 수입하는 절충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 호주에 더욱 많은 자원과 에너지, 와인 등 다양한 제품을 더욱 수입하게 됩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에 꼭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면서도 자신의 물건을 한국이 대거 구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충무역을 시작하는 국가들은 상호 간에 일종의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최근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서로 수출입을 많이 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잃어가면서 한국이 탈중국을 하게 되면 서서히 상호 간의 무역량이 줄어들고 관계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방산의 롱텀 비즈니스를 맺고 수십 년간 방산을 발전시키는 시작 단계입니다. 호주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드백은 호주를 누비고 또한 유럽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폴란드가 레드백 장갑차를 비롯해 다양한 옵션을 한국에 요청하게 되면 호주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결된 관계가 쉽게 훼손되는 것은 어렵고 호주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한국에 공급할 것입니다. 일본은 호주와 같은 군사안보 동맹체인 쿼드라고 하지만 무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한국보다 그 의미가 뒤처지며 자원 공급 문제에 있어서도 상호무역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이 앞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호주는 일본 국방부와 자민당 고위급 의원들이 잠수함을 판매할 때 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주 현지의 디펜스 매거진은 일본은 잠수함 프로젝트 때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호주는 정보 보안이 취약한 국가이며 기술 이전을 해주면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며 호주 정부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이때 일로 호주는 일본 방산 사업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이미 K9 자주포 계약을 비롯해서 레드백까지 각종 산업을 순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호주는 매우 까다로운 국가이지만 한국은 신뢰를 주었고 상호 무역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을 신뢰하는 러시아는 LNG선을 보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금방이라도 군사적 행동을 할 것처럼 중국과 빙빙 돌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업 제재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러시아는 한국에 가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5월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국 기업 제재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 가스를 받는다는 것이 서방 측에 다소 눈치가 보일 수도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누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한 한국은 러시아에 등을 돌릴 필요도 없고 가스를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몇몇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이것은 미국에 동참하는 의미이며 다른 관계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푸틴 정권의 보루나 마찬가지인 자원을 유지하고 생산 운반하기 위해 쇄빙선이 필수입니다. 러시아도 중국 쇄빙선을 쓸 수가 없어 한국의 쇄빙선이 하루빨리 필요한 시점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쇄빙선 후판을 잘라놨다가 러시아 제재로 주문이 취소되어 일반 LNG선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추후 러시아는 반드시 한국을 찾게 되어 있으며 이는 푸틴이 지시 내린 북극 프로젝트와 직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LNG를 끊을 수는 없으며 전쟁 후 수입량을 오히려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렇게 러시아에 기술을 제공한다기보다 자금을 투입해서 러시아의 자원을 빼먹는 형태입니다.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세계에 이런 식의 자금 투자를 통해 지금도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할린 프로젝트를 누가 해도 상관없어 일본을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는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실력과 오랜 기간의 신뢰와 의리에서 전혀 다른 관계인 것이죠. 카타르 역시 한국과 LNG 장기 계약을 맺은 국가라 기존의 물량을 그대로 보내주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한국과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을 추진했고 이는 바로 LNG 운반선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카타르는 자기들이 한국에서 LNG선 발주를 많이 할 테니 LNG를 많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제안을 반겼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LNG가 항상 많이 필요했으며 위험 분산용으로 많이 받아두는 게 좋고 LNG는 비축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는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이러한 점을 명시하면서 LNG선 발주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은 카타르와 LNG선 발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카타르 자원을 많이 사는 상호간의 좋은 국가가 된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카타르가 갑질한다는 시선이 있었고 굳이 한국이 많이 살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만, 러시아 사태 발발 이후 역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는 지나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이 기술이 있고 상호간에 주고받을 게 있어서 카타르와도 이러한 얘기 자체도 오고 간 것입니다. 또한 카타르는 앞으로 한국의 방산업계에서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는 10년간 국방비를 430% 증가시켰으며 앞으로 전군 현대화를 가속할 것인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등의 방산 제품 판매를 본격화함에 따라 카타르도 가시화에 들어왔으며 한국과의 LNG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주변 우방국들이 한국 방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도 카타르와 방산 협력을 늘려나가며 더욱 깊은 협력 관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찰이 많은 산유국들은 계약과 지불이 신속해 한국과의 계약에서도 거의 잡음을 내지 않으며 최근 한국이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 등에서 빅 패키지 딜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주고 있는 국면으로 한국은 자원 안보를 얻으며 그들은 무기로 안보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캐나다 국가 프로젝트 가동. 현재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함께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가운데 미국조차 놀랄 발언이 나왔는데요. 특히 한국과 많은 동맹이 미국 중심주의에 묶여서 여러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 캐나다가 또 다른 면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있으며 이에 바이든 정부 계획도 차질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으며 그러면 동맹관계가 훼손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 연준이나 고위 백악관 관계자들의 발언은 아예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상황입니다. 굳이 IRA를 통해서 한국 전기차 뒤통수를 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향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강달러로 전 세계가 심하는데 미국이 책임감을 느끼고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미국의 미 연준 크리스토퍼 이사는 글로벌의 부정적인 사안은 안다. 그러나 현재는 미 인플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고 미니아폴리스의 연준 총재인 닐 카시카리는 고금리가 글로벌에 손해를 끼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라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발언하며 미국 경제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강달러로 인해 개도국은 물론이고 미 제1동맹 영국조차 큰 타격이와 경제가 휘청이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1, 2년간은 미국의 고금리 벽에 많은 나라들은 부동산 폭락은 물론이고 각종 경제적인 타격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미국만 생각하는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게다가 미 정부는 최근 한국에 이제는 심지어 수소 인프라를 한국이 투자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까지 세워달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 친환경 수소 인프라에 협력하자는 건데요. 한국이 수소 분야에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이 단독으로 수소 분야를 미국에 수주받고 미국 지역의 인프라에 투자하게 되는 것은 한국이 돈을 버는 일이지만 자칫 이것이 원전과 같이 미국 주도의 수소 협력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며 원자력 얘기를 한 것입니다. 관련 담당 교수는 원전 분야와 같이 한미가 협력을 하자는데 이것은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상황에 한국이 더욱더 곤란한 점이 있다면 비싸져 버린 미국의 LNG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산유국들은 이미 물량이 수년간 예약되어 있고 현물이 나오면 그야말로 싹쓸이 되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율 때문에 한국의 LNG는 더욱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입니다. 경제 전문지들에 따르면 LNG는 지난 2년간 약 35배가량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한국은 미국의 시엘가스 LNG로 대체하는 국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의 공장도 지어주고 시엘가스 패권도 강화시켜주는 국가이죠.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며 훌륭한 동맹 관계인 것은 의심이 없으나 이렇게 위기가 오자 가장 가까운 동맹의 산업 중추를 훼손시킬 우려를 주면서 동시에 자원까지 수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캐나다가 약 50조 원을 들여 사상 최대 LNG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 주로 공급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조차 당황하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은 자원 부국으로 이번에 미 IRA 정책에 한국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 발표로 캐나다와 한국은 빠르게 손잡고 캐나다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에만 공장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였지만 미국의 IRA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 제23 공장을 즉각 보류하고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투자를 변경하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번 IRA나 반도체 과학법을 경험하면서 투자를 분산하는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우방이라고 해서 투자를 올인하면 안 되며 계속해서 위험을 분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캐나다는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를 전격 진행하며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동부의 가스관을 캐나다 서부의 키티마트 항까지 끌어오는 작업이기도 하며 이곳에 LNG 저장소와 항만에서 실을 수 있는 터미널을 대거 건설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왜 한국이 캐나다와 관련이 깊은지 곧바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바로 한국의 LNG 선박 프로젝트인데 미국은 물론 카타르에서도 수십 척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캐나다까지 가세하면서 2025년 가스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될 때까지 수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과 비슷한 물량으로 캐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자면 역시 약 100여 대가량 발주 예상으로 2030년까지 사실상 많은 운반선이 캐나다 LNG 관련 프로젝트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스를 실어주며 또한 가스터미널 선박까지 가장 잘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이 주요 파트너이자 또한 LNG를 가장 많이 공급해줄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캐나다가 가스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한국은 최고 LNG 운반선을 제작하는 국가이기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것이며 한국은 상당히 캐나다와 동등한 입장에서 가스 가격도 협상하면서 충분한 양을 받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갑을 위치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독일조차 최근 캐나다에서 굴욕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는 러시아 가스관 때문에 LNG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져 캐나다에 방문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캐나다에서 독일 혹은 유럽에 이르는 가스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건넨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이미 서부연안 가스관 프로젝트가 한국 등과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며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가스관 프로젝트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므로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굳이 한국이 LNG 선박을 공급해주는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유럽까지 가스관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독일 숄츠 총리는 가스를 구하러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을의 슬픔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훨씬 여유 있는 입장에서 무려 20년간의 장기 계약을 맺을 걸로도 관측됩니다. 실제 미국과의 시엘가스는 일찌감치 계약해 현재 203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20년 계약입니다. 캐나다와도 비슷한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부터 204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37년부터 물량은 상당히 많은 양을 캐나다에 나눠 에너지 위험 분산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이 시엘가스를 실어 전세계로 공급하는 중요한 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여겨왔듯이 이제 캐나다도 비슷하게 한국을 우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캐나다는 사상 최대 국가 프로젝트에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설정하며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 IRA가 있었으나 다행히 바로 위에 엄청난 대륙에 캐나다가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캐나다는 미국과는 달리 자원을 가져가길 원하는 국가로 갑질과는 또한 거리가 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양국이 밸런스를 잘 이루면서 다양한 미래 첨단 산업에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